이런 값과자들 요즘도 많이 드시나요? 다른 봉지 과자들보다는 비싸고 뭔가 디저트 같으면서 커피랑 차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이게 개별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 쌓아두고 간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죠. 이런 과자들이 굉장히 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집에 학교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 오는 경우가 많았죠. 혹은 과외 선생님이 오신다거나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올 때, 그러니까 좀 중요한 손님이 오실 때 커피랑 같이 내놓던 게 바로 이런 과자들이었죠. 이때 출시되는 과자들은 보통 아이들을 중심으로 소비되었는데요. 이런 값과자들은 애초에 어른들을 타겟으로 해서 나온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뻑뻑한 느낌에 보기만 해도 목이 막히는 것들이 많죠. 여기에도 이유가 있고요. 이 고급 과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두 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시장을 연 혜태제과와 롯데제과의 미친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롯데와 혜태의 고급 과자 전쟁입니다. 1970년대 한국 커피 시장의 중심에 있던 기업은 동서식품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맥심이었죠. 사람들이 맥심 커피를 즐겨 마셨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맥심을 타 마시는 게 문화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친구 집에 가도 맥심 커피를 내주고 회사에 미팅을 가도 맥심 커피를 타줬으니까요. 지금은 이 자리를 스타벅스 같은 카페 커피들이 대체했죠. 보통은 이렇게 커피나 차 문화가 발달하면 세트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바로 디저트입니다. 스콘, 마들렌, 쿠키, 비스킷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걸 티푸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이야 카페 나가면은 커피에 곁들여 먹을 만한 디저트를 파는 곳들이 많지만은 이땐 정말 한정적이었습니다. 소보로나 크림빵, 단팥빵, 떡, 강냉이, 샌베 이런 것들이 다였는데 심지어 커피와 잘 어울리지도 않죠. 과자 종류가 몇 가지 있긴 했지만은 이런 건 애들이나 먹는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심 커피가 확산하면서부터는 어른들 사이에서도 과자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가장 먼저 포착한 것이 바로 혜태제과입니다. 1974년 혜태제과의 에이스가 출시됩니다. 에이스는 사실 건빵 레시피를 응용해 만든 과자예요. 당시 혜태제과를 포함한 제과 회사들이 군남용 건빵을 만들어 납품했었는데요. 혜태제과는 이 건빵 레시피를 응용해서 크래커로 재탄생시켰죠. 부드러운 데다 단맛이 나는 이 에이스, 출시 이후 꽤 잘 팔렸습니다. 대학생들이 에이스를 커피에 찍어 먹기 시작하면서 정말 난리가 났거든요. 이걸 본 혜태제과가 에이스를 커피에 찍어 먹는 광고를 만들었을 정도였죠. 키워드는 청춘이나 사랑, 커피였습니다. 열광할 만도 했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80년대부터 전남 지역에는 에이스데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여학생이 좋아하던 남학생에게 에이스를 줬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에이스 고백이 유행처럼 퍼졌죠. 편의점이나 지역 마트에서 각종 프로모션 행사도 했었고요. 에이스랑 고백이 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긴 한데요. 데이트를 할 때 커피를 마시는 게 코스로 자리를 잡으면서 연인과 에이스의 연결고리가 생긴 게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에이스는 혜태제과에게 엄청난 성공을 안겨준 과자였죠. 당시엔 에이스를 국내 최초의 크래커라고 홍보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건빵도 크래커의 한 종류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 건빵은 살짝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크래커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이 분야의 최초는 혜태 사브레라고 봅니다. 프랑스의 대표 쿠키인 사블레 브레통을 베이스에 둔 과자인데요. 혜태제과의 홈페이지나 과자갑에는 1975년에 출시되었다고 쓰여 있긴 한데 실제로는 70년에 이미 출시했었습니다. 당시 혜태제과에서 신제품 라인업을 쫙 보여주는 광고를 크게 냈는데요. 여기엔 사브레도 있긴 했거든요. 혹시 다른 제품일까 했는데 프랑스식 고급 비스켓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굳이 왜 출시를 다르게 말했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건 제 추정이긴 하지만은 국내 최초의 크래커란 타이틀을 가장 잘 팔렸던 에이스에게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에이스나 사브레나 둘 다 지향점은 같습니다. 성인을 위한 고급 과자죠. 이건 가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70년에 출시된 사브레는 200원, 74년에 출시된 에이스는 100원이었는데요. 당시 삼양라면 한 봉지가 30원이란 걸 생각하면 둘 다 꽤 비싼 과자였던 거죠. 지금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이라고 치면은 사브레는 거의 6, 7천원에 팔린 거고요. 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과자들은 손님이 오실 때나 내놓던 디저트였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아이스크림으로는 엑설런트가 있죠. 이 두 과자는 다과형 과자로는 거의 탑티어급이었어요. 팔리기도 엄청 잘 팔렸고요. 이러니 다른 기업들도 이 시장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껌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었던 롯데가 이 흐름을 바로 캐치했죠. 1977년 롯데의 롯데샌드가 출시됩니다. 지금은 롯센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쿠키 사이에 크림을 넣은 조합은 원래도 있긴 했었지만은 롯데샌드가 특별했던 이유는 파인애플 맛 크림을 썼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다양한 과일 맛의 샌드 쿠키들이 많은데요. 이때만 해도 흔하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은 당시엔 거의 전설의 과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빙글의 바나나 맛 우유나 메로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도 당시 멜론이나 바나나는 쉽게 먹을 수 없었던 열대 과일이기 때문이었죠. 롯데샌드도 비슷한 이유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92년에 나온 메로나도 출시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그보다 15년이나 먼저 나온 파인애플 맛 과자의 흥행은 뭐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롯데 샌드의 출시 가격은 200원이었는데요. 이 역시 당시 라면 가격보다 두세 배 비싼 수준이었죠. 쉽게 구경할 수 없었던 파인애플 맛의 비싼 쿠키. 애초에 구매력이 높은 어른들을 위한 다과형 과자로 포지셔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롯데가 롯데 샌드를 안착시킨 후에 출시했던 과자는 바로 바다 코코넛입니다. 이게 은근 중독성 강하죠? 모형은 마치 에이스를 좀 더 길게 늘린 것처럼 보이는데 물엿 커팅을 해서인지 좀 더 바삭하고 단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보니까 72년에 이미 비슷한 쿠키를 출시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롯데 바다 쿠키와 롯데 코코넛바. 이것도 고급 비스켓이라고 홍보를 했던 걸 보니까 여기서 좀 더 발전시킨 게 바다 코코넛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바다 코코넛도 출시 가격이 꽤 비쌌어요. 무려 300원이었거든요. 이 비스켓도 어른들이 다과에 내놓는 단골 과자로 등극하게 됐죠. 지금으로 치면 로투스의 비스코프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이 바다 코코넛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버터 코코넛이 아닌 바다 코코넛. 왠지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출시됐을 당시에도 촌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다는 그때도 나이가 꽤 지긋하신 분들이 쓰는 표현이었어요. 바다는 1962년까지 표준어였거든요. 아무튼 이걸로 미뤄봤을 때 바다 코코넛도 어른들을 타겟팅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이야 레트로한 느낌이 낭낭한 게 이 과자의 아이덴티티로 자리를 잡았지만요. 롯데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혜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1981년 혜태의 버터링이 출시됩니다. 모래알처럼 부서지는 식감이 특징인데 사브레가 프랑스의 사블레를 기반으로 한 과자라면 버터링은 유럽의 버터 쿠키를 기반에 두고 있죠. 유럽에선 꽤 흔한 과자예요. 국내 출시된 버터 쿠키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눈길이 가긴 하지만 요즘엔 수입 버터 쿠키들이 워낙 많이 들어봐서 존재감은 약한 편이죠. 자, 이렇게 버터링은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진짜는 1년 뒤에 나옵니다. 바로 프렌치파이. 페이스트리 가운데다 과일잼을 올린 과자인데요. 이게 고급 과자인 거는 당시 포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82년 출시 때부터 개별 포장으로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한 봉지에 한 개씩 들어있지만 옛날엔 두 개씩 들어있었는데요. 한 봉지당 100원에 팔았습니다. 당시 고급 과자로 인기를 끌었던 초코파이와 같은 가격이었죠. 프렌치파이가 다른 과자와 달랐던 건 바로 이 페이스트리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페이스트리로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름도 프렌치파이라 지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 프랑스식이라기보다는 영국식 파이에 가깝습니다. 프렌치파이 딸기 맛이나 사과 맛은요, 라즈베리 파이와 애플 파이를 잼으로 대체해서 비슷하게 만든 걸로 보이거든요. 이 두 파이는 프랑스보다 영국에서 더 많이 먹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프렌치파이가 아닌 잉글랜드 파이였다면 지금 같은 인기는 아닐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프랑스는 당시에도 최고 수준의 베이커리를 가진 나라, 요리 대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후엔 롯데도 지지 않고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84년에 출시된 초이스란 과자죠. 지금은 단종되긴 했는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땐 초이스란 이름보다 다보탑 과자로 더 유명했죠. 이 과자의 원형은 일본 모리나가 제과의 초이스 비스켓으로 추정됩니다. 이 과자 딱 보기만 해도 묵직해 보이죠? 실제로 혜태의 사브레나 버터링이 떠오르는 버터쿠키 계열의 과자였는데요. 이것도 꽤 비쌌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는 제사상에 올리기도 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혜태 제과와 롯데 제과 두 기업 모두 70년대 중반부터 고급 과자 개발전을 벌였는데요. 자세히 보면 두 기업의 방향성은 약간 다릅니다. 혜태 제과는 주로 유럽 과자를 베이스로 한 제품을 만들었고 롯데는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발전되어 있었던 일본의 제품을 참고한 게 많죠. 롯데가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사업을 하고 있었던 만큼 일본 시장에선 어떤 것들이 잘 나가는지 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나가는지 많은 아이디어가 아카이브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했고요. 두 기업을 선두로 형성된 고급 과자 시장은 80년대 중반 들어서 더 치열해집니다. 크라운 제과와 오리온이 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제2막이 올랐거든요. 본격적인 값과자의 시대도 바로 이때부터 열리게 됐죠. 카스타드, 마가레트, 초코아임, 쿠쿠다스 등등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는 과자죠. 시간상 고급 과자 전쟁 2탄은 다음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추억의 고급 과자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